안녕하십니까. 부사 테레비 부사입니다. 여러분들 뭐 주말하고 일요일 다 잘 보냈습니까? 저는 주말하고 일요일날 좀 기분이 좋았던 게 뭐 제가 유튜브 한 지가 거의 한 3년, 멍멍이 처음에 올린 거는 거의 4년째인데 실질적으로 영상 올린 거는 3년 전부터 하나씩 그냥 가끔 올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원래 목표가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그냥 1000명만 됐으면 좋겠다. 뭐 구독자 수익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유튜브에서 1000명을 한번 만들어 보겠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구미에 옛날에 그 바이크 동호회 운영하던 시절에 동호회 회원 동생인데, 바이크를 안 타더라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거든요. 그 동생이 썬팅샵을 하는데, 형님은 장난감 좋아하시니까 유튜브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시작했는 게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는 겁니다. 그때 처음에 옛날 영상 보시면 제가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때는 좀 부끄러움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 만나가 얘기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혼자 호공에다가 이렇게 나불나불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기보다 계속 머리에서 말도 생각해야 되고 즉흥적으로. 그게 막상 해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그게 좀 뭐 얼굴 까고 하는 거는 뭐 어쩔 줄 모르겠지만, 아무튼 혼자 호공에다가 이렇게 말을 혼자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목도 자주 잠기고. 아무튼 여러분 덕분에 한 분 한 분 그 장난감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다 보니까 처음에 30명, 40명 이럴 때만 해도 1000명 이거 정말 쉽지 않구나. 남들이 봤을 때는 뭐 구독자 뭐 몇십만 명, 뭐 100만 명 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도 처음에 옛날 영상 보면 뭐 10,000명이 안 돼가지고 접는다는 분도 있고 이미 접은 분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주로 제 지인 같은 경우 1000명이 넘었는데도 재미없다고 접더라고요. 왜냐면 그 목적이 그거예요. 처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래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물론 성공하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막상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뭐 1000명이 넘어가지고 뭐 1200명에서 더 이상 안 늘어나는 분도 있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단기간에 한 달 만에 뭐 10,000명 되는 분도 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자기 복인 것 같습니다. 복. 물론 제 채널 같은 경우는 많이 보는 채널이 아니니까 장난감이라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우리 구독자분들 보면 대부분 나이가 좀 있으시고 옛날 향수가 그리운 분들, 또 내가 지금 늙어가는데 어린 시절 내가 젊을 때 엄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엄마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때 어머니도 엄청 젊으셨고 막 그런 게 생각나잖아요. 동생들도 젊고 뭐 형제들 간에 싸우고 친구들하고 뭐 구슬치기 하고 놀고 뭐 화양놀이, 지불놀이 뭐 오만 거 다 하고, 뭐 저도 불장난 하다가 동네 그 지푸라기 다 태워먹어가지고 도둑 맞고 그때 3만원인가 몰아줬어요. 그 당시에 3만원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하루 용돈 100원인데 3만원짜리를 태워먹었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 불태운 집 가가지고 사정 해갖고 막 빌고 해갖고, 저도 두 번 다시는 불장난 안 한다 하면서 친구하고 그때 약속하고 했었는데 그때가 생각납니다. 오늘은 이 1000명, 드디어 1000명이 됐습니다. 1000명이 되었고, 1000명이 되자마자 또 바로 천사가 되더라고요. 천사가 또 바로 되어가지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천사 같은 분이라고 저는 머리에 기억을 박았습니다. 아무튼 그래가 주말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냥 행복이 따로 있습니까? 딴 게 없습니다. 행복, 뭐 미래에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하고 알콩달콩 살아야지, 그 미래입니다. 미래. 내일 하루 한날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야간 퇴근하고 자식 그 학원 데려다 주다고 가다가 중앙선 넘어오는 차하고 사고 나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는데, 불과 30분 전만 해도 같이 살아 있었고 알콩달콩하게 사는 그 가족들 보면서 열심히 사는구나 했는데, 그거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래 자기가 그렇게 하늘나라 갈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일은 내일입니다.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또 어떻게 하루를 보내냐,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젊은, 자기 본 모습 중에 제일 젊은 시간이고, 앞으로는 자기의 늙은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거에 원래 행복을 느끼는 거지 큰 행복을 쫓아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큰 행복을 바라지 마시고요. 소소한 행복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먹는 거 좋아해갖고 행복하시는 분도 있고, 옷을 이쁜 거 사가지고 입으면서 옷 맵시가 난다 뭐 이쁜 분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장난감, 못 보던 장난감 이런 걸 보면 또 행복을 느낍니다. 또 영상을 찍을 때도 물론 저도 기분이 좋으니까 찍겠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면 이런 제품 처음 보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자기가 어린 시절에 갖고 있던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야 내가 그래 좀 젊어졌는 것 같네 뭐 그런 생각도 나실 분도 있으니까, 아무튼 앞으로도 또 다양한 제품들 많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차를 빼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 테러를 당했거든요. 자동차 테러를 당했는데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백밀러가 꺾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꺾여 있고, 여기 보면 상처가 있죠. 이렇게 쭉. 요 앞에 상처는 다른 차가 끌고 있는 거고요. 요번에 끌고 있는 차가 흰 차인데, 제가 그래 흰 차를 계속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끓였죠. 여기 보면 쭉 끓여가지고, 요거는 저번에 차가 못 잡았어요. 근데 요거는 꼭 잡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이 차가 모하비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이 차가 한 번씩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 차를 연락을 한번 하기 전에 한번 살펴봤죠. 차에 대해서. 이 차인데, 차를 살펴보니까 여기 보면 보이시죠? 여기 조수석 문짝에 보면 검은색 페인트가 쫙 긁혀 있고, 여기는 다 더러운데 요 부위만 문질러 자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 검은색 페인트를 지우려고 문질렀겠죠. 요 위치를 제가 줄자로 재봤습니다. 줄자로 재보고 제 차 위치 사이드 밀러도 재보니까 한 1cm 미만의 오차가 있어요. 그게 땅바닥 높이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게 그 위치가 거의 흡사해요. 이 차가 거의 범인이 100% 확실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이 전화번호가 이 차가 없어요. 이 차가 여기 사는 사람도 아닌데 차를 주차해놓은 거지, 한마디로. 전화하려니까 그래가 차를 못 도망가게 차를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막아놨는데, 막아놓고 기다리다가 보니까 주변에 뭐 공사, 이런 차들이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가는 길목에 있는데, 여기에다 이래 주차를 막 합니다. 왜냐면 공영주차장 돈 들어가니까 이렇게 주차하는 사람이 엄청 많고, 그리고 폭스바겐 이 차가 주차를 하길래 몇 호 사냐 물어봤죠. 이 차도 한 번씩 주차하길래 물어봤는데,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래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닌데 왜 주차하냐 이러니까 주인한테 허락을 받았대요. 낮에만 좀 주차하게끔. 그래 뭐 알았다. 뭐 근데 원체 주인하고 주차한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 번씩 보면 주인한테 그럼 연락해봐라, 연락해보면 내가 이해해줄게 하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 거짓말 치는 거죠. 근데 일단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범인을 잡아야 되니까 아줌마 이제 연락해가지고 오니까 요 자리에 됐던 아줌마가 아까 전에 그 차량이 자기는 죽으라고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는 사람이냐, 여기 몇 호 사냐 물어보니까 여기 안 산대요 또. 여기 안 살고 자기는 타 지역에 사는데 여기 한 번씩 차를 댄다. 그러면 뭐 주인하고 아는 사이랑 할게요. 주인하고 아는 사이가 아니래요. 벙쪘죠. 순간 또 뚜껑도 팍 열리고. 그래가 아줌마한테, 아니 그러면 내가 당신 집에 주차하면 당신의 입장은 어떻겠냐고.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왜 살지도 않으면서 남의 사람들 주차도 못하게 막 주차를 하고, 그동안 안 걸렸으니까 몇 년 동안 계속 그래 된 겁니다. 다시는 주차하지 말라고 보냈거든요. 근데 추억을 하고 자기는 사이드밀러 안 쳤다고 하니까 뭐 그 상황에서 제가 블랙박스 뭐 찍어놓은 그것도 없고, 그 뚜껑 열리는데 뭐 어야겠습니까? 뭐 증거가 없으니까 뭐 잡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100% 그 여자가 맞습니다. 그 아줌마가. 근데 자기는 죽으라고 아니라 하니까, 여러분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사는 집에 딴 사람이 맨날 주차한다. 근데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야. 아마 그 주차 여기 주거하는 사람들은 맨날 그것 때문에 주차 때문에 싸우는데, 저런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요즘 개념이 너무 없습니다.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근데 주차를 안 해요. 돈 드니까. 돈 1시간 무료 주차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되고, 동네 골목에 되든지 남의 주차장에 되니까 요즘에 개념 없는 인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 차 테러 한 놈 무조건 잡을 겁니다. 진짜 증거를 만들어가지고.
좀 벼르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 범퍼 받고 도망간 놈도 있고 여기저기 상처 낸 놈도 있거든요. 끄 싣고 가다가 무상 끄 잡은 애다가 끄 싣고 간 미친 놈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주차하든 자동차 테러 조심하십시오.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또 제품 앞에 두고 또 너무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했네요. 오늘 같이 살펴볼 제품은 치바 츠가와라는, 치바 츠가와라고 하는 제품인데 팔자 같이 생겼는데 저는 이게 처음 보는 메이커인데 아무튼 이 회사에서 나온 혼다 CB1100R 버전입니다. 제가 혼다 옛날에 바이크 한창 타던 시절에 이 CB1100은 봤지만 요런 버전 못 봤어요. 지금 이게 화석 바이크죠. 요게 이제 어떤 바이크냐, 요런 바이크입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요게 1981년산 제품입니다. 1981년도에 혼다에서 나온 혼다 CB1100R 버전입니다. 주로 R 버전이 뭐냐 하면 이렇게 혼자 탈 수 있게끔 이런 게 좀 레이싱급 버전으로 생긴 게 R 버전이고요. 핸들도 조금 이게 낮습니다. 일반 혼다 네이키드 버전보다. 그리고 이 풀카울이 또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버전도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당시 디자인이다 보면 요즘 애들은 그래 얘기하잖아요. 화석 바이크라고. 예전에만 해도 화석 바이크랑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바이크 자체 보는 거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 보면 1981년산이고요. 실질적으로 cc는 1100cc가 아니고요, 1162cc입니다. 보통 바이크를 끊을 때 cc가 오버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급을 맞추는 게, 실질적으로 이 바이크로 만약에 명칭 따지면 1100이 아니고 1062라는 cc를 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바리에이션이 많아지니까 850cc면 900cc를 올리고 999cc면 1000cc를 올리고 1052cc면 그냥 거기서 반올림 하든지 내리든지 그건 저것들 알아서 하겠죠. 그렇고 요게 마력은 120마력이고요. 미션은 5단 미션입니다. 그리고 옛날 바이크다 보니까 타이어는 좀 가늘어요. 이게 요즘에는 앞에 보통 120 넣고 뒤에는 보통 190 이렇게 넣거든요. 폭 사이즈가. 근데 이거 130이니까 옛날에 좀 250cc 그냥 작은 바이크급의 그런. 근데 휠이 또 희한하게 18인치입니다. 18인치. 대부분의 17인치를 쓰는데 18인치를 쓰고요.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무게가 235kg. 넘어가면 좀 잃어받치기 좀 힘든 그런 녀석입니다. 제가 요 바이크는 못 타봤지만 옛날에 포항에 동호회 친구가 있었는데, 이 포항 그 당시 포항 바이크 동호회도 같이 자매 관련이라서 포항 회원들도 많이 만나러 갔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포항 앞바다인데 거기서 이제 CB 그때 1300, 여기 1300입니다. 요거는 1100이고 요거는 이제 그 후에 나온 2005년인가 6년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그때 나온 CB 1300 바이크입니다. 같은 그런 계열이라 보면 되죠. 디자인도 비슷하고, 이거 이제 신형으로 나온 디자인이니까. 근데 요걸 그때 한번 타봤는데 역시나 이때 제가 하야부사 탈 때니 같은 1300cc 아닙니까? 역시 1300cc다 보니까 출력은 힘이 남아도니까. 근데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고속용 바이크가 아닙니다. 그냥 좀 편리성 있게 그냥 네이키드 바이크 같이 좀 편안한 포지션으로 타는 그런 바이크고, 출력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힘이 센 거지 출력이 막 미친듯이 빨리 나가게 그런 바이크가 아니지만 그래도 힘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엔진이 크잖아요. 아무튼 무난하게 묵직하게 잘 나가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하야부사 같은 경우는 고속용 투어러 바이크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세고 빨리도 가는데,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힘은 센데 빨리는 안 가는, 그렇게. 그래서 마력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요 친구 오랜만에 보네요. 뭐하고 지내는지 요즘 모르겠습니다. 못 본 지가 벌써 10몇 년이 넘었으니까. 아무튼 오늘은 요 바이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네. 벌써 15분이 지나갔네. 얘기만 꺼내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만큼 또 우리가 늙어가는 게 좀 속상하죠.
뭐 속상할 때 속상하더라도 볼 건 봐야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혼다 CB1100R 버전입니다. 옛날 그 슈트라서 좀 구리구리하죠. 작업복 비스무리하게 정비복까지 생겼습니다. 헬멧은 좀 옛날식으로 매드맥스에 나오는 그런 까만색만 칠하면 매드맥스 느낌이 나는 그런 구리구리한 옛날 정비복 스타일의 슈트 같은 걸 입었습니다. 보통 이런 슈트를 입고 사고가 나면 가죽으로 주로 되어 있거든요.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아스팔트에 갈려서는 안 다칩니다. 이 안쪽에 보면 보호대가 다 어깨빵, 그 다음에 팔꿈치,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요추 보호대에도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근데 제일 약한 데가 어디냐면 가슴박인데, 가슴박엔 또 가슴 보호대 안쪽에 따로 찹니다. 그러면 주먹으로 씌려도 안 아파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고, 부츠를 신는 이유가, 부츠를 안 신으면 요 스텝 있지 않습니까? 요런데 복숭아뼈나 이런데 박살이 납니다. 이걸 안 신으면. 예전에도 그 동호회 동생이 그때 CBR400이었다. CBR400 흑장미 그거 타고 코너 운문댐 어디 쪽에 코너 돌다가 천왕제인가 밀양하고 청도 그쪽 계통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청도가 아니지. 청도에서 어디였지? 창녕에서 그 청도 쪽으로 넘어가는데 아무튼 여기 그 옹벽에 잡아갔는데 이 친구가 이게 부츠를 그때 40몇만 주고 샀었어요. 샀는데 안 신고 왔네. 푸버가 한데 안 신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옹벽에 잡아갔는데 하필이면 이게 신발 운동만 신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복숭아뼈 뒤쪽을 때렸어요. 그래가 다 깨져가지고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뒤꿈치 쪽 그쪽 뼈하고 그쪽이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가 응급차 타고 청도병원 갔다가 대구 이송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구 보관하려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차고 댕겨야 되지. 부츠만 신어서 전혀 안 다치거든요. 부츠 같은 경우는 뒤꿈치부터 해갖고 앞쪽까지 완전 안전화같이 그렇게 꽉 차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동차가 밟고 지나가도 안 다치거든요. 그 정도로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바이크 타시는 분은 안전장구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글러브도 글러브를 끼면 웬만큼 갈려서는 손이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다 보호대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비에 자기 목숨이 중요하면 장비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용품이 좀 비싸지만 보통 이거 보면 이런 장비 풀셋으로 하면 요즘에 좀 쓸만한 건 헬멧 한 7, 80만원 100만원 할 끼고 슈트 한 100만원 정도 넘기고, 그 다음에 부츠 한 4, 50만원짜리 끼고 장갑 좀 좋은 거 끼면 한 40만원씩 하거든요. 그래 하면 풀셋 아닙니까? 그건 자기 목숨하고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꼭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옛날 버전이다 보니까 라이트가 1개짜리입니다. 이렇게 할로겐 라이트겠죠. 요즘에는 LED 라이트까지 나오는, 요즘에 바이크들 최첨단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디자인이 이럴 것 같고요. 이게 뭐냐, 스윙 바이크입니다. 스윙 바이크, 말 그대로 스윙. 그 다음에 옆면을 보면 점프한다, 점프하고 디에이션 고속으로 간다, 그 다음에 분리가 된다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리고 당시 가격은 300엔. 이게 1981년도 바이크다 보니까 이게 일본에 제가 족보를 한번 찾아보려고 알아봤는데 보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못 찾았는데, 근데 이게 바이크가 1981년산이고 아마 그쯤에 나왔을 겁니다. 한 81년 이후에. 가격이 보면 300엔이잖아요. 옛날 가격이지, 옛날 가격. 일본도 옛날 가격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대충 3,000원인데 옛날에는 엔화가 더 나갔기 때문에 한 1,500원 정도 안 했겠습니까? 한 500엔? 500원이 아니고 100엔당 500원 그래 하면 1,500원. 일본 어린이, 우리가 옛날에 300원짜리 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 어린이 입장에서는 300원짜리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500원 대충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렇고, 그다음에 세미 스케일이라서 1:30입니다. 1:30. 그렇다 보니까 보통 바이크가 주력 스케일이 1:10입니다. 1:12. 1:10인데 이건 1:30이니까 엄청 조그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한 거고, 그리고 이
버전의 바이크가 옛날에 타미야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대구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비싸서 안 샀거든요. 그때 15만 얼마라서. 그건 1대6 스케일입니다. 제일 큰 스케일. 일반 큰 스케일 중에서 빅 스케일이라 하는데 1대6이 뭐 1대4도 있지만 그건 너무 비싸고요. 기본적으로 프라모델로 나온 건 1대6입니다. 6. 근데 그게 단종이 됐는지 안 나와요. 옛날 버전이라서. 그때 그걸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는데 지금은 그거 살려면 30만원 이래 부르더라고요. 개인들이 너무 비싸게 불러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좀 미니 바이크라서 이런 것도 찌까미 시리즈 또 은근히 재밌잖아요. 그리고 자매품 여기 보면 스즈키 GSX 1100S입니다. 뭐 경쟁 모델인데 이게 전설의 바이크 카타나입니다. 카타나 버전이라서 아무튼 옛날부터 이게 좀 남자만의 바이크라 해가지고 뭐 남자라면 가와사키인데 스즈키 카타나 이게 뭐 좀 멋있게 생겼어요. 은근히 뭐 투박한데 또 미래지향적인 뭐 스타워즈 비슷무리하게 생긴 것도 있지만 또 나름 매력적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못 구했어요. 못 구해가지고 아쉽지만 요거는 이제 타미야 버전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어디 처박혀 있는지 옛날에 이거 만든 게 있거든요. 프라모델 타미야에서 1대12 스케일로 나온 게 있는데 지금도 팔아요. 그거는 이런 거는 라이센스 뭐 얼마나 계약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요게 오늘 볼 제품 2번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제품 가와사키 Z1300 뭐 다 거의 경쟁 모델이죠. 이 혼다는 그때 1100이 주력이었는데 가와사키 1300 이거는 실물도 정말 보기 힘들어요. 요거는 그때 치미 세계인가 거기에서 나온 1대8 스케일 요것도 제가 1대8 스케일 갖고 있거든요. 그 나중에 1대8은 좀 큽니다. 1대12보다 좀 크고 1대8 스케일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찾아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RZ350 이거는 작은 버전입니다. CC가 낮은 바이크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요걸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요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앞에 카울이 있는 프론트 카울이 있는 이게 좀 마음에 들어서 디자인도 이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박스를 개봉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옛날 생나죠? 옛날 그 우리 문방구 앞에서 친구들과 그 앞에 그 상이었나? 대짜 마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앉아가지고 쪼그리가 이빨로 이 봉지 뜯어가지고 조립하던 그 치료. 옛날에 아카데미에서도 우리 그 담배깡 모양으로 생긴 그 기억나십니까? 100원짜리 100원인가 80원인가 나왔는 그 담배깡 모양으로 나오는 그 바이크가 생각납니다. 그 바이크 같은 경우 정말 구하기 힘들어요. 요즘에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거를 생각해서 이 제품을 그때 한번 사봤는데 상당히 귀엽네요. 설명서가 저도 이거 이제 처음 열어봐가지고 설명서가 바닥에 없네요. 바닥에 없고 그러면 뚜껑이 있겠죠. 뚜껑에 설명서 추억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뚜껑에 설명서가 많았고 원래 이게 여다지로 하는 거는 보통 박스 뒷면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보통 300원짜리 500원짜리도 가끔 가다가 설명서가 따로 있는 것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뚜껑에다가 안쪽에 인쇄를 해가지고 옛날 추억 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옛날 그 80년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설명서가 요즘에는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따로 조그만 거 사도 이렇게 따로 설명서가 있는데 옛날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립은 여기 보면 뭐 프론트부터 휠 장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디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조립을 또 투철하고 기름 탱크 버전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프론트 카울하고 이제 계기판하고 엔진하고 뭐 볼라고 통으로 이렇게 붙이네요. 옛날 방식입니다. 심지어 이 라이더도 들어있습니다. 라이더. 이런 거 라이더까지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아기자기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핸들을 잡아주고 이렇게 안쪽에 보면 뭐 무게추 같은 게 있는데 독특하죠. 여기도 뭐 일본어로 뭐 적혀있는데 뭐 해석해 볼까요? 뭐라 적혔는지. 자, 팝하고 할 일이다. 팝하고야. 보자. 팝하고를 실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면 해석은 안 하냐? 아프냐 이거 왜 이래? 언어 감지를 왜 안 하냐?
잠시만요. 뭐 좀 상태가 좀 안 좋네. 왜 이렇게 하노? 자, 바디를 약간 왼쪽으로 밀어서 앞쪽으로 밀어내고 뒷바퀴를 띄우고 당기세요. 시작할 때 가볍게 앞으로 밀려나도록 하면 주행거리가 쑥 늘어납니다. 이렇게 있네요. 재미있는 파파고입니다. 파파고 번역기 짱이에요. 여기 보면 또 당시 그래도 300엔짜리 제품 치고는 막 나름 좀 디테일하게끔 여기 또 바이크 요래에다가 여기 김땡하고 카오라고 딱 고정을 해놨네요. 여기 보면 뭐 망치를 쳐라 이래 해가지고 발통을 조립하는 겁니다. 무게추 같은 거를 또 꼽아가지고 이렇게 기어박스 같은 것도 있고요. 야, 이거 뭐 꽤나 디테일하죠. 근데 그냥 봤을 때는 옛날 꼬맹이들이 봤을 때는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뒷면에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걸로 고정을 차대로 고정을 해놨네요. 참 디테일하게 이런 거 뭔가 했네. 야, 그 와중에 또 자기 회사 그것도 치바 치가와 이것도 또 광고하네 또. 이런 디테일 순간 이쑤시개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차대하고 몸통 작죠. 손이 요만 있으니까 1:30 스케일. 옛날 우리 꼬맹이 시절에는 이거 그래도 꽤 컸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우리 손이 그때 한 요만 했겠죠. 애들 국민학교 한 1, 2학년생이 한 요만할 낀데 걔네들 손으로 입장해보면 요만하니까 엄청 크게 느껴졌죠. 요즘에 보면 옛날에 우리 맞다 뭐 만들 때 엄청 컸었는데 지금 막상 사보면 엄청 작아졌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가 커진 겁니다. 제품은 그대로고 엄청 우리가 커진 거예요. 요거 우리 시선으로 보면 안 되고요. 어린이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 커요. 어린이가 작잖아요. 걔네들한테 1:1 스케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크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뭐 디테일 여기 보면 꽤 디테일합니다. 여기 보면 이 작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체인하고 스프로킷하고 DD에 스윙암하고 뭐 여기 앞에 그 뭐고 스텝하고 다 있네요. 뒤쪽에 남바다이도 있고요. 브레이크 등하고 반대쪽에는 디스크랑 캘리퍼랑 뭐 다 있네요. 이렇게 쇼바도 있고. 요것만 딱 보면 꼭 옛날 VF 125 생각납니다. 드림 생각나시죠? 드림 옛날에 많이 타고 다녔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면 앞에 프론트도 마찬가지로 디스크랑 투피 캘리퍼가 이렇게 달려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계기판 여기 있고요. 핸들. 그 다음에 이게 아마도 백밀러겠죠. 그다음 전면 헤드라이트하고 이렇게 있고요. 좌우 엔진 이렇게 4기통이다 보니까 이렇게 있고요. 양쪽에 쌍무플러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아마 요거는 뒤쪽에 뭐 저거 같은데 그 깜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별무늬, 옛날 VF 휠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별무늬 이렇게 휠이 있습니다. 휠.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보면 뭐 부품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안쪽 차대 안에는 기어 박스, 그리고 기어 뭉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야, 이거 참 작지만 알찬. 와, 여기 또 무게추겠습니다. 스윙 바이크다 보니까, 스윙 바이크가 뭐냐, 이게 추가 있잖아요. 제가 힘을 줘가지고 왕 밀어가지고 하면 이게 원심력이 걸려가지고 계속 돌아갑니다. 발동이 혼자 쭉 돌아가요. 옛날 거 기억나실 겁니다. 보통 뭐 우리가 갖고 노는 거는 태엽, 그건 뒤로 당기면 앞으로 도로 가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힘을 앞으로 튕가줘야죠. 튕가주다 보면 놓으면 지 혼자 도로 갑니다. 이렇게. 이게 많이 튕길수록 빨리 가겠죠. 이게 그렇게 생깁니다. 여기는 또 기어박스에 들어가는 그 아저씨도 있네요. 라이더 아저씨 헬멧 쓰고 있네요. 들어가 있고, 요 안쪽에 보면 또 데칼도 들어있습니다. 데칼. 야, 데칼도 들어있고, 인형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기어박스 들어있고,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무게추 역할을 하는 거죠. 볼트까지. 그 다음에 샤프트까지 들어있습니다. 이야, 참 정말 조그맣니다. 손톱보다 작은 이런 건데 보면 좀 작잖아요. 손톱보다 작은.
손톱보다 작은 이 새끼 손톱 정도 되겠네요. 새끼 손톱 정도. 아무튼 만들어놓으면 엄청 귀여울 것 같아요 이게. 기껏 해봐야 한 요 정도 7cm 정도 되겠습니다. 만들면 재미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런 비슷한 거 아마도 국내에서도 있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런 제품 자체를 보기 힘드니까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옛날 향수가 느껴지는 그런 제품 같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제품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나라 제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일본 제품을 다 카피해서 그 당시에 다 너도나도 그냥 불법적으로 만든 게 원체 많았잖아요. 뭐 그런 거 따지면 뭐 한도 끝도 없지만 우리 어린 시절 추억에는 이게 일제인지 뭔지 알겠습니까? 그냥 일본어 적히면 일제고 이거를 만약에 한국어로 번역해 놓으면 아이고 그냥 우리나라 제품인 같다. 우리 다 순수하잖아요. 그때 뭐 항상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튼 옛날 추억이 생각나는 그런 바이크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스윙 바이크 이런 것도 있다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꽤나 디테일하고 이거는 뭐 일본에서도 그 매물이 거의 없는데 이 참 구하신 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런 걸 구하신 게 뭐 팔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새로운 제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옛날 뭐 추억이 생각나는 그런 바이크 키트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제품을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는 차후에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맨날 댓글 달고 안 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와가지고 같이 공감해 주시는 분이 정말 감사한 거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계속 추억을 찾아가면서 뭐 신제품이든 뭐 옛날 제품이든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즐기면 남은 여생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들이 갈 줄 모르잖아요. 솔직히 저도 요즘에 보면 건강이 좀 별로 좋아지진 않은 것 같아갖고 나이가 드니까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요즘에 내가 뭐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지 이런 것도 있고 이래 살아본들 끝이 어딜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이렇게 추억여행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조만간 빨리 나타나겠습니다. 새로운 제품으로.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